제가 사업한 지 10년, 만 10년 됐어요. 10년 돼서, 백만장자라는 이제는 타이틀이 됐는데, 물론 선배 리더 사장님들 따라서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었고요. 그 타이틀 하나만으로도 이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한테는 저는 희망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포기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예. 뉴스키님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여기에서도 뭐 파트너 사장님들이 많은 스토리를 해주셨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 10년 됐거든요. 제 모습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해요. 저는 전혀 네트워크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에요. 네. 전 진짜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갈고 닦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제가 그룹에 강의를 가거나 강의 막 하는 거 있잖아요. 10년을 강의했거든요. 근데 이 강의에 대한 스트레스는요, 10년을 해도 있어요. 네. 정말 앞에 서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성공하기 위해서 섰어요. 왜? 그렇게 해야지만 성공한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정말 뉴스킨에 최적화된 사람으로 변화하기까지 10년이 걸린 사람이죠.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남편과 저는 부부 사업자예요. 네. 저는 이제 디자인 일을 했었고 15년 정도 구두 디자이너로 일을 했어요. 제 분야에서 참 잘했고요. 욕심도 많았고 성공의 욕구가 되게 강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방 출신이에요. 촌년이에요. 촌년. 서천. 충남 서천 여자예요. 거기서 고등학교까지 나왔기 때문에 부모님이 어렵게 아이들, 저희들 키워낸 걸 알아서 저는 정말 잘 살고 싶었고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싶은 막내딸이었어요. 되게 그게 강했는데 15년 정도 디자인을 해서 부모님한테 용돈 팍팍 드리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제가 용돈 드릴 때마다 10만 원을 넣었다 뺐다 이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디자인을 하면서 제 수입은 그래도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됐었어요. 제가 벌고,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하는 대로, 그런 대로 베스트 상품이 되면 그만큼 제 몸값이 오르니까. 그렇게 해서 일을 하는데, 그렇게 그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혼 다 팔아야 돼요. 영혼을 팔아야 돼요. 영혼을 팔아야 되면, 잠자는 시간 빼고는 오로지 시장 다니고, 그리고 명품관 다니고, 해외 다니고, 이게 일이었어요. 그러니 건강이 어땠겠어요? 갑상선 때문에 거의 뭐, 맨날 물과 뭐 이런 거를 마실 거를 달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 돈을 벌려고 생활한 것 자체가 성공에 대한 간절함이 대단했던 거죠. 그랬을 때 제가 되게 몸이 아팠었어요. 이때. 몸이 아팠는데 남편이 하루는 뭔가 털레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들고 들어오는데 그게 누스킨과 파마넥스였어요. 예. 그래서 180도 갈바닉을 그냥 쓰기 시작했고 뭐 형님이 제 생일 선물이라고 해서 줬다 그래요. 파마넥스는 5원에 먹고 제가 그때 변비가 되게 심했거든요. 진짜 응급실 실려갈 뻔했어요. 남편이 처음부터 5알을 먹이거든요.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예. 그렇게 해서 그냥 파마넥스를 막 때려 넣었더니 갑상선이 8년 동안 한 번도 호전이 되지 않던 갑상선이 1개월 만에 수치가 변동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도대체 뭐 한 거냐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제가 막 파마넥스 증량하기 시작했어요. 살아야겠으니까. 돈도 벌어야겠고 남편은 저렇게 사업이 어렵고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돼. 이런 생각도 있었고 제가 아프니까 수입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랬다가는 진짜 40대 뭐 해먹고 살지? 라는 막막할 때 뉴스킨을 만나요. 근데 제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품이 좋지만 사업은 여러분들 하고 싶으셨어요? 아니요. 여기서 사업하고 싶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혼하자 그랬어요. 난 다단계 하려고 당신과 결혼한 것도 아니고 난 내 자존심상 이거 허락잖아. 형님도 이해할 수가 없어. 막 이러고 형님을 욕했었어요. 저 혼자서. 아마 그때 10년 전에 뉴스킨 만나지 않았으면 이혼했을 것 같아요. 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거의 부채가 어마어마한 상태에서 저희는 뉴스킨을 만났어요. 5년 동안 완전 포커페이스 하면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블루다이몬드에서 파트너들이 토크 콘서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룹 미팅에서. 지금까지 블루다이몬드 내 스토리를 토크 콘서트를 하는데 그때 제가 딱 어떤 얘기를 했냐면 5년 동안 김밥 먹고 사업했어요. 그랬더니 막 다 우는 거야. 한 명도 몰랐지 그걸. 그걸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내 재정 상태 내가 어려운 걸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잖아요. 이건 사업하고 성공하자고 모인 우리가 이 커뮤니티인데
뉴스킨 안에서 나를 그렇게 내가 어려운 거를 알려가면서 사업할 필요가 있나요? 상대방도 어려운데. 그래서 그거는 유명해요. 김밥 먹고 사업한 스토리. 그렇게 해서 저희 부부는 정말 지하 300m도 아니고 엄청나게 지하인 상태에서 뉴스킨을 만나게 됐고 시작을 하게 됐어요. 못 모르고 갔던 첫 번째 행사에서 뉴스킨의 가치와 비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뭘 보느냐가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이때 사업을 인식하고요. 두 번째 랠리에 제 모습이 바뀌었죠. 뭘로? 정장으로. 없는 돈에 미샤 가서 120만 원 3피스를 샀어요. 카드 이빨이 할부 끊어가지고. 왜? 첫 랠리를 갔더니 다 비즈니스 복장인 거예요. 아, 이거 사업이네. 아, 그래. 난 사업에 관심 없었는데 나는 영업도 할 자신 없고 팔 자신도 없고 난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는 이거 사업이네 를 인식하고 비즈니스 모드로 들어갔죠. 그래서 오자마자 이제는 사고 입고 막 전했어요. 뭣도 모르고 그냥 전화로도 사업 설명하고 이랬어요. 다 스팸 차단 당하고. 그렇게 초기에 그냥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비즈니스 했을 때가 생각이 나요. 첫 번째 랠리에 가서 무대에서 막 뭘 진행하는 리더 사장님 계시는데 저분은 뭐예요? 저분은 앵커 출신이에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저분을 누가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블루 다이아몬드 되면 할 수 있대요. 아 진짜요? 되게 멋있는 거예요. 전 드레스에 욕심이 없어요. 없는데 그 무대에서 진행하는 리더 사장님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도 저거 하고 싶네? 이거였어요. 뉴스킨 사업이 막 하고 싶냐가 아니라 너무 멋있다. 나도 저거 하고 싶다. 그래서 보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뭐가 되고 싶다라고 찍는 게 엄청 중요해요. 저거 하려면 블루 다이아몬드 해야 된대요. 그래요? 블루 다이아몬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때 12명 찾으래요. 아, 그래요? 전 가족, 저랑 5남매에다가 친구 6명 있어요. 저 블루 다이아몬드. 이러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6개월 만에 블루 다이아몬드 갈 줄 알고 착각 속에서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만나는 과정이 다 똑같아요. 너무 감사한 시간이죠. 10년의 세월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지만 참 감사한 시간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 뉴스킨의 히스토리예요. 히스토리인데 되게 사업을 잘했을 것 같긴 하지만 저는 다이아몬드까지 가는데 빨리 갔어요. 2년 갔어요. 2년 만에 그냥 미친 듯이 갔고요. 그다음 다이아몬드에서 블루 다이아몬드 가는데 한 3년 걸렸고 블루 다이아몬드에서 이제 팀1를 달성하는데 4년 걸렸죠. 4년 걸리고 이제 100만 장자 달성하는데 이제 한 10년 정도 걸려서 달성을 한 거예요. 이 성적표가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보기에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 속도는 달라요. 이거보다 속도가 느리다고 해서 뉴스킨이 잘못된 거 아니죠. 내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그룹의 100만 장자가 제가 7호거든요. 7호 100만 장자인데 100만 장자 사장님들 평균이 10년 100만 장자예요. 예. 10년보다 좀 늦게 되면 어때요?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내가 그걸 증명해 보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질문을 했어요. 정말 성공을 해야 돼? 어떻게 성공을 해야 돼? 어떻게 성공을 해야 돼? 정말 성공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거든요. 왜? 부모님도 보살피고 싶었고 40대 저희 부부는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부채는 너무 많았고 재기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랬을 때 어떤 걸 해야 될까? 이거였어요. 뉴스킨을 해야 되겠다. 이게 우리 삶의 희망이고 동아줄이다 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선택해야 되겠다. 남편도 6개월 안에 회사 정리 다 했고요. 저도 전업을 했어요. 거의 사업 중. 집중을 한 거죠. 부부가 지하 3발리에서 집중을 이제 선택을 했어요. 생계형으로. 어땠을까요? 미친 듯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막 전한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이 막 전했어요. 제품을 전했을까요? 사업합시다. 사업합시다.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들 하자 그러니까. 그래서 미친 듯이 리크루팅했어요. 초대도 뭐 배웠는데도 막 초대하고. 대리점 첫 달 월급이 157만 원이었어요. 그거 생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물론 제가 디자인을 초반에 조금 했지만 그걸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했지만 그 부채를 안고 가면서 처리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한테는 벌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예. 아무리 저희 스폰서님 가족이 뭐 좋은 일을 하셨고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가족은 가족이고 이거는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분들한테 어렵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철저히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렇게 해서 부부가 생계형으로 들어가요. 비즈니스가 잘 됐을까요? 처음에 루비를 가래요. 루비를 가면 300, 400 정도가 된대요. 그래가지고 미친 듯이 우리 남편의 이제 회사 이사님들 막 이게 그런 분들 그리고 제 디자이너들 막 언니 막 다 동원해가지고 루비를 갔어요. 한 8개월 만에 루비를 갔나봐요. 9개월 만에 루비를 갔나봐요. 루비를 가고 첫 컨벤션을 갔다 왔더니 첫 컨벤션도 파트너를 한 3명과 첫 컨벤션 갔다 왔는데 갔다 왔더니 파트너를 다 간둔 거예요. 어땠겠어요? 루비 해저드에 빠져요. 그래서 시스템에 한 번도 빠지지 않으면서 집으로 들어가요. 한 일주일을. 그거 해보신 적 있어요? 그랬더니 제가 살이 엄청 찌는 거예요. 스트레스 살이. 그때 제가 저한테 어떤 질문을 했냐. 너 포기할 거야? 포기할 거면 지금 포기해. 근데 포기하면 쪽팔리잖아. 소문 다 났는데. 너 다단계 하다가 실패한 사람이야. 이미 그 패션 분야에서 다 소문났고 김 실장, 김 사장 다단계 하는데 소문 다 났는데 너 어디 갈 거야? 내 스스로 계속 질문. 너무 쪽팔리는 거예요. 스스로한테. 그래가지고 그래 뉴스킨 잘못된 게 아니지. 내가 잘 못한 거지. 내가 진짜 뉴스킨이 멋지다는 걸 내가 보여줘야겠어. 안 되겠다. 그래서 훌훌 털어버리고 그때서부터 다시 몸을 좀 만들기 시작하면서 뉴스킨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즉 바닥 찍죠. 2명 남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에메랄드 다이아몬드까지 가는데 2년이 걸려요. 네. 이때 딸랑 8명 세팅해서 다이아몬드 간 거예요. 다이아몬드 가서부터 이제 팀을 만들기 시작해요. 시스템들 만들고. 근데 저는 그래도 저랑 남편은 사회에서 어느 정도 자기 사업과 자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고집과 아직 리더십 있죠? 그거를 뉴스킨에서 반영하니 돼요? 안 되죠. 섬기는 리더십으로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담아내야 되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하튼 다이아몬드가 되면서부터 시스템 만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막 좌충우돌하면서 팀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막 루비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재미났어요. 한 2, 30명 막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팀이 모이면 당연히 일이 생겨요, 여러분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내 팀만 일이 일어나는 거? 내 팀만 이렇게 문제가 있어? 막 그런 생각 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모이는데 일이 안 일어나면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서로 친한 거예요. 여기선 친하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굳이 다툴 필요도 없지만 마음에 막 뭔가 분란도 없고 너무 고요해. 그러면 내 그룹원이 아무런 일도 만들고 있지 않는 거예요. 조금 뭔가 불편함이 있다라는 건 일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서 또 한 번의 문제에 봉착을 해요. 그때 문제 한 2, 30명 되는 파트너들이 이제 한 내그가 좀 어려워지면서 제 사업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제가 시스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스템을 플러그인하는 걸 엄청나게 했어요. 여러분들 아침 시스템 리더스쿨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룹에도 있을 건데 그때 리더스쿨에 완전히 집중하면서 담임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거를 한 3년간 하면서 헬스클럽이 만들어질 때 조기초 사장님하고 이제 헬스클럽을 만들게 되죠. 그런 과정도 다이아몬드가 돼서도 바닥을 찍어요. 그러면서 헬스클럽에서 이제 수석헌을 하면서 블루 다이아몬드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제 목표에 있었어요. 5년 만에 블루 다이아몬드 해보자라는 목표가 있었어요. 그거를 이뤄냈어요. 그리고 블루 다이아몬드가 돼서도 4년 동안 팀메이트 가는데 문제가 없었겠어요? 100만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면 바닥을 찍었을 때 보면 그래도 성장하고 있더라. 내적이든 외적이든 성장하고 있더라.
내가 힘든 게 계속 힘든 게 아니라 그래도 성장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되게 잘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제 자신을 비워내는데 상대가 나와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는데 2년이 걸렸어요. 진짜 2년이 걸렸어요. 2년 동안 부부사업자잖아요. 남편하고 이혼 한 200번 했나 봐요. 그러면서 너무 기대를 하는 거죠, 상대방들한테. 근데 도저히 안 되게 성공은 하고 싶은데 답이 없는 거예요. 돌아보니 남편조차도 품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남편조차도 품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품어내? 당연히 팀이 안 생기지. 팀이 생겼다가도 와해가 되지. 그런 거를 경험하는데 딱 2년이 걸렸고요. 2년 됐을 때 그걸 인정하는 순간 성장이 오더라고요. 인정하는 순간 팀이 생기더라고요. 사장님이 맨날 지각을 해요. 지각을 하는데 꼴을 못 봤어요, 제가. 사장님 사업이잖아요. 지금 오시면 되겠어요? 막 이랬어요. 저가 무섭잖아요. 저랑 사업 아는 걸 다 얘기하세요. 여긴 안 그러죠? 제 초반에, 초기 때, 완전 초기 때. 이해가 안 된 거죠. 사업이라면서 어떻게 지각해요? CEO인데. 이런 마인드였어요. 근데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니까 아, 이분이 지각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겠구나. 사장님, 무슨 일 있었어요? 이게 먼저 되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도 지각했으면 뭐 어찌됐든 미안했을 수 있고 아니면 본인의 다른 사정이 있었으면 내 사정이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저도 뉴스키나 와서 계속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2년, 3년 거치면서 제 사업 곡선은 절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지 않아요. 수만 번의 그래프를 그리게 돼요. 수만 번에. 그러면서 사업이 곡선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쭉쭉 올라가진 않아요. 갔다가 떨어지고 합니다. 저한테는 이 신이 일하는 기간이고요. 이 신이 일하는 기간에 내 내공과 모든 게 축적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성장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저는 이 기간에 진짜 신이 저를 테스트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움을 줬는데도 너가 뉴스킨 할래? 이런 테스트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저는 리더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리더가 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 많지만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성공하는데 7가지 원칙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꿈기, 꾀, 끈기, 꼴꾼. 발음이 어렵죠. 저도 사업 초에 이거를 갖추면 성공할 수 있대.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성공의 원칙으로 삼았던 부분이죠. 꿈이에요. 내가 정확히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돈이 됐든 여행이 됐든 삶이 됐든 아이의 유학이 됐든 정확하게 원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내재적인 동기가 분명해야지 사람이 뛰게 돼 있어요. 그거를 제가 느꼈어요. 되고 싶다. 그러니까 제가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분명하기 위해서 매해 보물지도를 했고요. 날짜를 적어서 그거를 수치화했어요. 이렇게 적어봤더니 한 해 동안 한 50%가 이루어져요. 대박이지 않아요? 저는 10년 전에 10년 후에 비전 플랜을 세웠어요. 10년 후에 뭘 안다고. 근데 그런 거를 세워놓고 가는 사람과 아무것도 없이 오늘 하루하루 GV를 어떻게 올릴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하고는 방향이 달라요.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 계속 이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10년 초에는 뭣도 모르고 그냥 사업계획서 작성해가지고 스폰서님한테 제 1년의 사업계획서입니다. 이러고서는 드려요. 그럼 스폰서님 어땠을까요? 당황스러웠겠죠. 이거 뭐야? 막 이러고. 그냥 뭣도 모르고 그렇게 사업 초부터 했어요. 사업이잖아요. 내 사업에 대한 경영을 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가 제품 몇 개 팔려고 온 거 아니죠. 네. 꿈을 이루려고 왔잖아요. 그러려면 사업가답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게 저한테는 하나의 저한테 또 미션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매해
목표와 수치를 하고 비전을 설립하고 보면 뭔지 모르지만 날짜는 좀 딜레이가 됐지만 한참 막 리더 배출하고 할 때 제가 이런 거를 다 수치화를 해놨었어요. 머릿속에 완벽하게 세팅이 되었기 때문에 뛸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팀메이트 갈 때도 그냥 갈 수 없었겠죠. 팀메이트 갈 때도 보드판에다 미친 듯이 하면서 팀메이트 간 거예요. 네. 그냥 거저대는 거 없어요. 저희 팀메이트 갈 때는 1대 15명이 6개월을 해야 돼요. 신의 영역이에요. 신의 영역. 신의 영역. 그쵸? 그거를 할 수 있었던 건 꿈이 명확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비전과 목표가 명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거를 뭔가를 발현을 해야 되는데 내가 타고난 재능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디자인밖에 할 수 없어요. 이거는 갖고 있는 감각이 조금 있기도 했지만 뭔가 이걸 여기에 써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막 배워야 했고 보니까 스폰서님들은 여러분들을 관찰하고 계세요. 이분이 어떤 거를 재능을 갖고 있지? 이 재능을 발현할 수 있게 좀 도와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스폰서님들은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고 계세요. 저희 스폰서님들도 저를 보면서 그거를 발견을 해주셨나 봐요. 전달력이 나쁘지 않았나 봐요. 말할 때. 나쁘지 않죠? 지금 물론 숙련이 돼서 그렇겠지만 그때 라피즈 때 막 스피치 시키는 거예요. 리더스쿨에서 10분 15분 정말 하기 싫었고 가슴이 콩당콩당 하는데도 성공한다 그러니까 했어요. 그러면서 9개월 루비를 사회를 시키는 거예요. 500명 파마네스 런칭 세미나에서 유서인 사장님, 조기철 사장님 앞에 앉아있는데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정장을 제가 또 가서 사서 입고 와요. 그리고 A4지 스크립트를 보면서 그 행사를 진행을 해내요. 근데 막 NG를 내진 않았어요. 잘 읽었겠죠? 9개월 루비가 뭘 하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갖고 있는 다소 그런 끼와 재능을 자꾸 발현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 뉴스키는 바로 그게 어마어마해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내가 갖고 있었던 뭔가 유전인자 이런 게 있어서 하는 게 뉴스키는 다 발현이 돼요. 그건 근데 여러분들이 나한테 기회가 왔을 때 그걸 해봤을 때 여러분들이 발현이 되는 거예요. 전 못해요. 제가 어떻게 해요. 자꾸 이렇게 숨잖아요. 그럼 발현될 기회조차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이 능력 요만치만 갖고 평생 사는 거죠. 네. 이렇게 계속 앞에 쓰면서 헬스클럽에서 이제는 계속 이렇게 무대 쓰는 것까지 모든 낭연의 이제는 행사를 많이 맡아서 했죠. 네. 이러면서 제가 갖고 있는 재능들 조금이나마 여러분들한테 재능 기부를 하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저희 파트너들이 꿈을 꾸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꾀예요. 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업이잖아요. 그냥 스폰서님들이 이렇게 하라는 데도 했지만 내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늘 아이디어를 구상했어요. 그리고 제가 했던 직업 자체가 늘 창의적인 직업이라서 사장님 사업 아이템 너무 괜찮은데 이걸 어떻게 반영할까 늘 고민했어요. 밤새 고민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 전략을 세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디테일하게 많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낭연 안에서도 시스템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런 거를 이제는 제가 반영을 하면서 동안방을 오픈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진짜 요만했던 사람들이 이 보영 뷰티클럽이라는 클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출이 되게 돼요. 이런 많은 리더들이 배출이 되고 이런 리더들이 배출이 될 때까지는 그냥 1, 2년 사이에 안 됐겠죠. 거의 5년, 6년, 7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키워낸 거예요. 그 안에서 제가 했던 건 뭐냐? 전 사업자의 컨설턴트화예요. 모든 사람들이 전문가가 돼야 돼요. 왜? 내가 내 팀을 만들어내려면 그룹 시스템 안에서 내가 핵심적으로 역할을 하면서 그 시스템을 배워야 돼요. 스폰서님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의 정신과 모든 걸 다 배워야 돼요. 제가 그거를 받았기 때문에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낸 시스템 중에 하나죠. 어떻게 보면 전략, 기획 이런 게 없었으면 그냥
계속 스폰서님한테만 편승해서 제가 사업을 했겠죠. 근데 이건 내 사업이니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끈이에요. 저는 백이라고도 하는데 백이 없었어요. 디자인을 하면서 성격상 진짜 디자이너들 한 10명 정도 커뮤니티 하는 정도. 저하고 마음 안 맞으면 안 만나는 성격. 되게 별로 안 좋잖아. 그쵸? 사회성이 많이 결여된 사람. 남 얘기하는 사람 싫어하고 그런 무리에는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친한 사람 몇 명만 만나는 스타일이니 인맥이 없잖아요. 인맥 엄청나게 진짜 이 인맥을 확장하려고 별의별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콜드 정말 싫은데 콜드 되어왔어요. 지금은 물론 지금도 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콜드가 저한테 주력은 아니에요. 소개 마케팅이 주력이죠. 처음에 스폰서님이 제가 명단이 없으니까 저를 데리고 콜드 합시다 해가지고 장묘사장이랑 저랑 장묘사님 1대랑 셋이 논현동, 여기 논현동 네일샵이랑 많잖아요. 저희 집에서 차 한잔 마시고 막 바디바랑 파운데이션이랑 딱 2개 세팅해가지고 나갔어요. 그때는 이제 흔들어서 마시는 파운데이션이 있었으니까 나갔어요. 나갔는데 들어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희 스폰서님이. 뭘 보여줘야 되잖아요. 장미사님 콜드 안 해요. 그분은 콜드 안 해도 될 명단을 갖고 계시고. 근데 뭐 이제는 루비가 됐는데도 막 이제는 소비자 관리도 안 되고 너무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제가 시행착오를 이제 막 겪고 있으니까 들어가세요 하는데 스폰서님 기다리고 있으니까 제가 못 나오잖아요. 들어가자마자 막 파운데이션 흔들어 마시고 바디바 빨고 그것만 알려주더라고. 들어가서 이거 하세요. 그 멀쩡하게 생긴 여자가 샵에 들어와서는 파운데이션 흔들어 마시고 바디바 빠니까 저 여자 뭐야? 이럴 거 아니야. 이 누스킨 왜 이래? 막 이럴 거 아니야. 미안해요. 그때 제가 민폐를 많이 줬던 것 같아요. 누스킨에. 그러고서는 막 이상하게 보니까 처음에서 나왔어요. 근데 아직 안 가시고 계셨어요. 2번째. 들어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또 들어갔어요. 밖에서 계속 서서 있는 거예요. 2번째는 이거 좀 오래 있어야 되잖아요. 또 흔들어 마시고 빨고. 근데 그냥 나올 수 없어요. 뭐라도 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말을 트고 나와야 되잖아요. 2번째는 조금 시간을 더 두고 얘기를 하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3번째 또 들어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3번째도 또 이제 흔들어 마시고 빨고 했는데 3번째는 시간이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아요. 3번째 하고 왔더니 그럼 저는 일이 있어서 그만 가볼게요. 이러는 거예요. 장교수 선생님이. 저희는 3, 4번 딱 좋아해요. 3번 이상 지원을 안 해요. 데몬드 3번 그땐 그렇게 복제받았어요. 데몬드 3번 콜드는 그때 장교수 선생님 나간 게 처음이자 3군데 기다려주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혼자서 하시고 들어가세요 이러고. 동서잖아요. 사업은 매몰차요.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콜드라서 추운데 막. 너무 추운 거예요. 근데 정말 딱 제가 그때 목표했던 게 한 15군데만 들어갔다 가자. 막 이런 거.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하기 싫었는데 명단이 없으니까 그걸 하면서 중요한 건 그때 미스트를 2개인가 주문받았어요. 네일샵 아가씨한테 미스트를 2개를 주문받고 다음에 이제 미스트 갖다 주고 3번째 만나러 갔더니 그 아가씨가 없어졌어요. 퇴사를 한 거죠. 그 샵을. 근데 그 아가씨가 소개시켜준 사람이 저희 12번째 라인으로 들어왔어요. 사업은 내가 다른 데서 열심히 개니즈를 하고 있으면 하늘에서 열매를 줘요. 성글한 열매를 줘요. 그래서 그 12번째 사장님을 통해서 쿨의 김성수 씨도 만나게 돼요. 그분이 이제 제 소비자고 TR의 홍보대사도 본사에서 했었고. 그러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명단을 확장하지 않으면 이 일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전 명단이 진짜 가족 빼고는 10명도 안 됐어요. 그랬던 사람이 이렇게 왔고요. 깡이에요. 무조건 실행해야 돼요. 저도 제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뛰지 않는 스타일인데 비즈니스잖아요. 무조건 나가봤어요. 막 하다 보면은 부딪히잖아요. 안 되잖아요. 깡이 생기더라고. 오기가 생기더라고. 친구들한테 무조건 뭔 제품을 전달해야 되는데 막 페이스워시 실험하고 막 바디바 빨고 그랬더니 바디바 하나 갖다 줘 이러는 거예요. 진짜 믿었던 동창. 10년 동안 제품 하나도 안 써요. 근데 다이아몬드 2년 다이아몬드 됐을 때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친구야 고마워. 뭐가 고마워? 이러는 거예요. 나 너 때문에 다이아몬드 할 수 있었어. 네가 도와줬어. 네가 그때 바디바 사줬잖아. 그러면서 전화 한 통 했어. 아유 내가 뭐 해준 게 뭐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네가 해준 게 없어. 내가 다이아몬드 된 거야. 그때 오기가 품어졌던 거예요. 니네들이 나 다단계 한다고 무시하면서 바디바? 바디바 하나 갖다 줘? 내가 그렇게 이걸 보여줬는데 나에 대한 신뢰가 없었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 그 친구는 다 뉴스킨이 싫었던 거에 내가 싫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거를 이해 못하고 2년 동안 오기를 갖고 내가 진짜 성공하는 거 보여줄게 이러고 다이아몬드 됐을 때 전화해서 고맙다고 했어요. 근데 물론 지금은 관계가 좋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런 오기 근성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한테 계속 부정과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그런 게 없잖아요. 다 주변에 나를 뉴스킨 다 할게 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내가 어려움이 없잖아요. 절대 그릇이 커지지 않아요. 사람이 그 역경을 해결해내는 문제 해결 능력 자체도 없어져요. 근데 정말 내가 팀을 갖고 그룹을 갖고 싶다라면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한테는 이런 오기근성을 갖게 해준 게 바로 그거고요. 꼴이에요. 이거는 외모죠. 처음에 스키니진을 입고 왔고 가죽 자켓을 입고 왔고 머리 풀어헤치고 이러고 왔는데 비즈니스잖아요. 포니테일 머리를 자를 수는 없었어요. 머리 묶었어요. 그 머리 묶은 스타일을 2년을 하고 다녔어요. 안경도 꼈었는데 비즈니스하고 맞지 않아요? 라는 얘기 듣고 렌즈로 바꿨어요. 왜? 이런 멋진 뉴스킨인데 이렇게 오시는 분들한테 내가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없는 돈에 진짜 무대 한 번 올라갈 때는요. 머리 뽕 하고 올라갔어요. 이게 안 되죠. 이 뉴스킨은 포장해서가 아니라 좀 더 멋지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이걸로 첫 번째 외모였어요. 그래서 정장을 입기 시작하고 정장 아니면 안 됐고 그렇게 해서 이미지 메이킹을 하기 시작해요. 나란 사람을 이미지 메이킹을 하면서 브랜드를 만들기 시작해요. 아, 김 이사장은 어떤 사람?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거를 또 복제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프로가 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공부하기도 싫어하고 책 읽는 거 많이 안 좋아하는데 어떡하지? 그땐 테이프였거든요. 테이프. 그래서 3개월 동안 103호에서 집중해서 강의를 들으면서 강사를 섭렵했고요. 제품을 알아야 되니까 그때는 차에도 테이프가 들어갔었어요. 테이프가 늘어질 정도로 제품을 듣기 시작했어요. 180도를 알아야 되니까. 180도를 알아야 되면 그 테이프가 늘어질 정도로 잘 때도 켜놓고 아침에 메이크업 할 때도 켜놓고 달달 외웠어요. 그렇게 해서 제품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걸 해야지 팀 내 복제를 할 수 있잖아요. 그쵸? 내가 하지 않고 절대 팀 내 복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니면서 내가 여기 103호에 와서 맨날 앉아있을 수가 없으니까 계속 다니면서 그 행위를 하면서 누굴 만나면 180도가 툭 나오게 그거를 계속 무장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야지 프로인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가 뭔가 직장 생활하건 뉴스킨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보세요. 10년은 기본이에요. 공부하는 것까지 따지고 보면 20년, 30년이에요. 그래도 프로가 될까 말까예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비즈니스를 한다는데 공부를 안 해. 안 되잖아요, 그거. 빨리 내가 프로가 돼야 돼요. 모든 게. 누가 딱 봐도, 뉴스키너다. 진짜, 뭐 외모부터 해가지고 딱 봐도 뉴스키너다. 얼마 전에 파트너 사장님이 뭔가 일이 있어서 잘 가꾸지 못한 상태에서 미용실 원장님을 만나봤는데 그 미용실 원장이 좀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미용실 원장님이 그러더래요. 그냥 부정적, 자기가 마음이 없으면 그냥 없다라고 하면 되지. 그런 사람들은 상대방을 이렇게 뭔가 비하하면서 뉴스킨을 거부한다고 표현하잖아요. 사장님이 그래가지고 뉴스킨 나가겠어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본인 관리를 안 한 게, 덜 한 게 얼마나 찔렸겠어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예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갈한 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딱 봐도 뷰티, 건강, 사업을 하시는 분이구나. 방판이 아니라. 그래서 그분이 제가 관리를 더디했더니
당한 것 같네요. 제대로 해야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어찌됐든 간에 장점을 살려서 프로가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제가 그렇게 노력하면서도 파트너들한테도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클럽 안에서 계속적으로 교육도 하면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리더들이 왜 이런 걸 하게 되냐면 저를 보면서 생각을 했대요. 맨 처음에 사업을 알아본다고 왔는데 저분이 나한테 스폰서를 하는데 저분이 무대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네. 근데 중요한 건 이분들은요. 꿈이 강사이자 이분들은 진행자 이렇게 꿈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그걸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저거 나도 하고 싶다 이렇게 된대요. 근데 저는 꿈이 그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저도 첫 랠리에서 그 모습을 보고 되고 싶다 했지만 제 파트너들이 저를 보고 나도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거라는 건 생각 못 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걸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룹의 진행과 이런 거를 정말 다 맡아서 할 정도로 리더가 많아요. 이런 걸 보면서 내가 무엇인가 작게나마 행위를 하고 있는 게 어떤 사람한테는 비전이 될 수 있구나.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가 그 사람을 죽일 수 있고요. 여러분의 행동 하나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뉴스킨을 하면서 그래서 참 선릉을 다니면서도 되게 조심스러운 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제 포인트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대로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저는 도전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았고 실패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았고 7.8기 말도 안 되죠. 그 이상을 깨줘도 포기해야 되겠다. 제 자존심은 허락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뭔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작게나마. 큰 성공하면 좋지만 이 멋진 뉴스캔을 어떻게 하면 보여주지? 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스폰서님들한테 최고의 팔로워가 되기 위해서 스폰서님이 부족한 부분을 내가 찾아서 도와드리고 우리 스폰서님 잘할 수 있게끔 무엇인가 뒤에서 밀어드리고 참모 역할을 했던 거예요. 전 절대 앞서서 뭘 나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걸 별로 원치 않아요. 부담스럽고. 그런 마인드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내가 찾아서 하는 사업이에요.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하죠. 그래서 보니까 저도 될성 싶은 나무를 떡잎부터 알아보더라고요. 제가 사업을 이제 하다 보니까. 근데 스폰서님들 볼 때는 이 사람 디자이너였는데 그때 최영근 사장님이 혼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다들 저기 심란해했대요. 스폰서님들이. 남자 혼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와이프 있잖아, 와이프. 근데 와이프는 이혼하자 그러고 막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됐던 거예요. 초대를 하라 그런 거예요. 장 역사님 저를 초대하는데 제가 거절했죠. 나 뉴스킨 할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초대하냐고. 근데 받은 게 있으니까 3번까지 거절하면 내가 너무 싸가지 없는 동서가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3번째 103호에 왔는데 그때는 거절하려고 왔어요. 그리고 103호를 듣고 제가 마음이 조금 동요가 돼서 저기를 이제는 이제 밥을 먹으러 그 중국집에 가서 이제 몇 명이 지금 현재 그룹장이신 몇 명께서 그때 초기니까 그분들도 루비 막 이럴 때니까 그분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그때 허 사장님 그랬대요. 쾌제를 울렸대요. 쾌제를. 와이프 보니까 멀쩡하거든요. 나쁘지 않거든요. 보기에. 나이도 그때 당시 37이고 가르치면 할 수 있었겠네. 그리고 메가스타에는 제가 젊었거든요. 완전 젊었거든요. 저한테 온 집중을 막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 몇 개월 안 됐는데 막 리더스쿨에서 막 15분 스피치 시키고 막 이랬죠. 자랑을 엄청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보면은 저희 스폰서님들이 저를 키워낸 거고 그거를 제가 복제받은 거이기도 해요. 저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정말 이 시스템 안에서 철저하게 만들어진 리더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시스템 안에서 배우고 시스템이 아니고 늘 시스템이 우선이었고요. 지금도 보면 내가 좀 사업이 어렵다 할 때는 시스템 버리고 데몬 가시거나 미팅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참 안타깝지만 성장이 느려요. 그거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스템 안에 부대끼세요. 그리고 헌신하세요. 봉사하세요. 나누세요.
부메랑처럼 100배로 돌아와요. 이 안에서 여러분들은 리더가 되고 그러면 팀이 생기고 그 팀이 어느 순간 기폭제가 돼요. 레버러지가 일어납니다. 그걸 그냥 믿으세요. 신제품이 오기 전에 지금 여러분들이 판을 짤 때예요. 그물을 짤 때예요. 그러려면 진짜 시스템 안에서 초대하고 이 시스템의 형제를 한번 더 챙기고 이 행위를 하셔야지만 성공은 거짓이 없더라고요. 전 제가 성공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게 아직 멀은 리더예요. 저도. 그래도 이렇게 팀이 생기고 하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었던 거는 이 안에서 부딪히면 사업을 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열정은 빈도, 강도, 기간이다라는 말 아시죠? 여러분들 흥분하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신제품 나온대 막 오늘부터 열심히 할 거야. 템포도 열심히 할 거고 콜드도 막 열심히 하고 하루에 3방 하고 이건 흥분이에요. 흥분. 막 기분이 업돼 있는 게 열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막 앞에서 목소리 크신 분들은 막 열정이 엄청 센 것 같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앞에서 막 하시다가 집에 들어가서 그분 열정이 센 게 아니에요. 목소리가 큰 거지. 뭔지 아셨죠? 앞에서 그냥 부먹만 잘 시키는 그건 열정이 센 게 아니에요. 열정하고 흥분하고는 여러분들 잘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열정이 있나 흥분이 있나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파트너 사장님들이 저는 열정이 잘 안 생겨요. 왜 이렇게 열정이 안 생길까요? 근데 그 열정은요. 내재적 동기에서 생기더라고요. 즉 목표가 생기니까 열정이 생겨요. 근데 그 목표가 단발성인 이벤트성인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신년 목표, 신제품 런칭, 잠깐 목표 이런 거 말고 예를 들어서 저희 신랑이 운동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운동을 좋아하는 이유는 디스코 환자예요. 그런 게 종합병원이었네요. 저희 남편이. 그래서 본인이 살려고 헬스를 계속 하는데 그분은 주 6일을 헬스를 해요. 가지 말라고 하고 해도 해요. 왜? 본인이 몸이 좋아지는 것도 좋지만 허리 때문에 그분이 일주일에 6일을 운동을 하고 가서도 계속 덤벨이나 이런 거를 그램수로 올려가면서 최대치를 유지해요. 왜? 펌핑이 되는 게 다르니까. 근데 그거를 한 달을 했다라면 그게 열정이 있는 건가요? 그거를 근 10년 이상을 해오고 있어요. 그게 성실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분은 운동에 관련해서 상당히 열정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달에서 몸 만든 트레이너한테 PT 받고 싶어요. 10년 해가지고 몸이 좋은 그 트레이너한테 PT 받고 싶어요. 그거예요. 즉 열정이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들 신뢰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 열정을 이 뉴스킨 안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갖고 있나를 생각 한번 해보세요. 단기간에 시스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성실한 것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열정과 흥분을 구분하셨으면 좋겠고 열정을 유지하시려면 여러분 목표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목표가 없었으면 여러분들을 만날 수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리더의 브랜드에 따라서 구성원은 닮아가요. 저는 스마트하고 똑똑하고 젊은 그룹원들로 어떻게 좀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조기철 스폰서님께서 보영은 똑똑한 휴머니즘을 갖고 있는 그룹이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노력했더니 밖에서 봐주실 때도 그냥 그렇게 봐주시는구나. 맞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저희 파트너들 중에도 그런 분들도 있고 이렇게 있지만 이렇게 시스템을 한다 그럴 때만 잠깐 와서 뭔가 편승하고 볼일 보고 팀워크를 해치는 사람은요. 파트너들 똑같아요. 진짜 복제가 무섭더라고요. 그쵸? 맞아요. 헌신한 사람한테는요. 그 파트너들은 다 팔로우하고 다 헌신한 리더가 나와요. 그때 자기 이익을 챙겨가면서 저 바빠요. 요즘 너무 바빠서 좀 대본 가야 돼요. 이런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은 파트너들도 그렇더라고요. 절대 모아지지 않아요. 이거를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그룹의 원본으로서 훌륭한지. 진짜 리더가 되고 싶으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를 행하시면 돼요. 무조건 나누시고 그리고 책임감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리고 긍정이어야 돼요.
칭찬만 하세요. 네. 험담은 빗으로 돌아옵니다. 칭찬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셔야 돼요. 얼마나 도와줬느냐에 따라서 성공의 척도가 달라있죠. 그래서 다 내 탓으로 돌리고 내가 먼저 나를 성찰하는 거에 뉴스킨 10년을 하면서 내가 내 자신한테 정말 많이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많이 바뀌었던 것 같고요. 이번에 매거진의 마지막에 자신을 귀하게 여기시고 마지막으로 운도 실력입니다 라고 써놨어요. 의미가 저희한테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열심히 살았고요. 저희가 30대를 불태우면서 살았어요. 근데 뭔가가 부족했지만 그 운을 제대로 받지 못했죠. 이겁니다. 정말 운만 바라지 말고요. 내가 나를 실력을 쌓아놔야 돼요. 그런 사람이 돼야지 운이 오는 거지. 첫 번째 운은 뉴스킨을 만난 게 운을 받으신 거예요. 뉴스킨 만난 게 운을 받으셨는데 이 안에서 해내느냐 못 해내느냐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에 따라 달라있다 이거죠. 그래서 저희한테는 의미가 있어요. 좋은 사람이 돼야 되죠.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을 소유하는 사람이 더 나은 성과를 내는 것은 아니지만 성과를 내는 사람은 더 많은 시간을 소유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소유하기 위해서 성과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잖아요. 즉 실행에 옮기는 순간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까지 갈 수 있어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커미션이 돼도 돼요. 여러분들이 실행에 옮기는 순간까지 머릿속으로 구상만 한다고 절대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이왕 시작한 거 1% 안에는 안 들어도 그런 목표를 갖고 나도 뭔가 내 삶을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쵸? 네.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내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작게나마 무엇인가 이루면 다른 사람의 꿈이 될 수 있고 비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뉴스킨 정말 멋진 비즈니스고요. 뉴스킨 함께하고 있는 옆에 있는 분들은 정말 멋진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뉴스킨을 알아보고 선택한 거예요. 그거를 증명해주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